많은 분들이 부동산 공부를 하는 것에 대해서 이건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하는 공부야라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투자를 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그냥 내 집 하나를 보유를 하는 동안에도 이런 일들이 계속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뷰티입니다. 오늘 저는 처음으로 내 집 마련을 해서 그 집에 실거주를 하지 않고 전세를 놓았던 지인이 있습니다. 근데 그 지인이 이번에 역전세를 맞았고 그걸 해결까지 해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이유는 그 지인 같은 경우도 투자에 대해서 전혀 관심도 없고 전혀 모르는 분이세요. 그냥 집 하나만 있으면 되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 집을 우리가 사는 것부터 힘들었지만 그 집을 보유하고 뭐 그 집을 전세를 주고 그걸 또 해결해야 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이제 발생하게 됩니다. 근데 그 지인 같은 경우는 저랑 친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하나하나 이렇게 알려줬기 때문에 빨리빨리 할 수 있었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 정말 많이 헤맬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번에 겪은 일들을 좀 설명을 드리면서 혹시나 같은 입장에 있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지인 같은 경우는 무주택자였습니다. 무주택자였는데 분양을 받으셨어요. 청약 신청을 했고 분양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당장 실거주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분양을 받았던 곳이 본인이 직장이나 이제 생활하던 곳과 좀 멀리 있는 곳이어서 당장 실입주를 할 수 없어서 전세를 주었습니다. 그 지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전세를 주면 끝나는 줄 알았대요. 그러니까 전세 주면 그냥 계속적으로 그렇게 전세를 살 줄 알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최근에 거의 대부분 지역들이 역전세가 발생했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도 처음에 전세를 맞췄던 금액보다 1억 가까이가 이제 떨어졌습니다. 그런 가운데 처음에는 기존 세입자가 이걸 뭐 전세를 지금 시세에 맞게 낮춰달라라고 하셨고 또 아니면 월세로 좀 바꿔달라 이런 식으로 하셨는데 이렇게 협의가 잘 안 되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기존 세입자가 나가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이분이 멘붕이 오신 거예요. 새로 임대를 맞춰야 되는데 지금 기존 전세 가격보다 1억 가까이 떨어졌으니까 전세금도 내줘야 되고 한 번도 이런 일을 겪지 않았기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셨습니다. 제가 첫 번째로 이제 조언을 드렸던 부분은 그분 이제 아파트 단지 인근에 새로 입주하는 아파트가 정말 많았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역전세가 난 상황에서 전세를 맞추기가 너무 힘든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했던 조언은 일단은 전세를 이렇게 내놓는데 50군데 이상 이렇게 내놓고 그 아파트에 나와 있는 제일 낮은 가격의 전세 가격으로 내놓으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이제 그분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보통 우리가 전세를 놓을 때 일일이 다 전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지만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문자로도 다 이렇게 부동산에 이렇게 물건 내놓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냥 전화로 하는 것보다 문자에다가 구체적인 동호수, 내가 그 집이 가지고 있는 옵션이라던가 전세 가격, 내가 해줄 수 있는 부분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기재를 하시면 소장님들도 기억하기가 더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50군데 이상 이제 제가 문자를 넣으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로 제가 당부드린 부분이 그 인근에 있는 부동산에만 이 문자를 보낼 것이 아니라 그 다른 곳에서 이쪽으로 유입이 될 수 있는 그 부동산에 문자를 보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이분이 이쪽으로 유입이 될 수 있는 동네가 어딘지를 모르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일이 지도에서 그 동네를 캡처를 해서 이렇게 보여드렸어요. 근데 저희가 쉽게 생각을 하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아파트보다 더 저렴한 곳에 있는 그런 동네의 부동산에 이제 물건을 내놓으면 됩니다. 왜냐하면 그 인근에서 여기보다 조금 못한 동네는 뭐 전세라도 더 좋은 곳으로 살고 싶어 하는 그런 수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확실하게 이쪽으로 더 전세를 들어올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그렇게 했더니 이분이 전세를 내놓은 지 한 달도 안 되셨어요. 그런데 새로 이쪽으로 전세를 들어오겠다는 세입자가 나타나셨습니다. 너무 되게 운이 좋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약간 문제가 있었어요. 기존에 있는 세입자분 같은 경우는 10월 말경까지 계약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계약 만료일이 10월 말인데 새로 들어오실 분은 8월 달에 이렇게 들어오셔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날짜가 맞지 않잖아요. 그래서 또 걱정을 돼서 저한테 연락이 오셨길래 그럼 일단은 그 세입자분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봤더니
그 세입자분 같은 경우는 나중에 이제 다른 곳에 좀 저렴한 월세로 가려고 하는데 2개월 정도 일찍 나가면 이제 2개월 정도의 월세가 더 발생을 하니까 내가 손해다 이런 얘기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다시 저한테 연락이 와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저희가 항상 이걸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협상, 그러니까 부동산이라는 것도 항상 협상의 영역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협상을 잘하기 위해서는 내가 다 받으려고만 하면 안 돼요. 무언가 줘야지 그 사람들이 나에게 내가 원하는 것을 줄 수 있다는 걸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상황에서는 내 입장에서는 이분이 계약 만료일보다 2개월 일찍 나가길 바라잖아요. 근데 그분 입장에서는 그렇게 해버리면 본인이 월세를 더 부담해야 되니까 손해인 거예요. 그러면 어느 정도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보전을 해줘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그 예전에 제가 이제 전세를 놓고 있는 집이 있었는데 제가 그 집에 실입주를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그 계약 만료일보다 제가 일찍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어떻게든 저는 그 집에 들어가야 되니까 그 세입자분하고 협상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부탁을 드리면서 제가 이사비와 부동산 그 새로 집을 구하는 그것에 대한 복비를 지원을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우리가 법대로 했을 때는 우리가 해줄 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항상 생각을 하는 게 우리가 법대로 하려고 했을 때 이게 매끄럽게 진행이 안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면 법보다 일단은 사람과 사람 간의 협상을 우선 해보는 게 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에게 그러면 2개월치의 월세를 이렇게 지원해주는 거 사실 부담이 될 수 있으니까 1개월치라도 내가 좀 부담해주겠다 이렇게 한번 협상을 해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기존 세입자분께서도 충분히 이제 1개월치만 지원을 해주면 나가겠다고 해서 이렇게 협상이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게 해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해결이 됐는데 이제 세 번째 문제가 남았습니다. 그게 뭐냐면 대출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부동산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요. 대출도 받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대출을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대출을 받으면 이걸 어떻게 상환해야 되는지 그런 것도 하나도 너무 걱정이 많으셨고 그냥 대출을 받는 것에 대해서 되게 두려움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또 연락이 오셔가지고 제가 또 하나하나 또 설명을 드렸습니다.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보면 금융상품 한눈에 보기라는 이제 그 홈페이지가 있는데요. 거기 보면 뭐 신용대출, 주택담보대출별로 해서 우리가 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한번 찾아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보통 저희가 뭐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도 보면 조회를 하면 이렇게 뭐 대출을 갈아탈 수 있다던가 한 번에 내가 받을 수 있는 대출을 알아볼 수 있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좀 꿀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저희가 보통 만약에 직장에 다니신다고 하면 보통 그 직장 내에 은행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은행에서는 그 직장에 다니시면 좀 우대를 해서 금리를 저렴하게 해주는 그런 상품들이 있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예전에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제가 직장 내에 있는 그 은행에 갔더니 유리하게 이렇게 대출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에게 혹시 모르니까 직장에 있는 은행에도 가서 상담을 받아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상담 받으러 갔더니 최근에 이제 신용대출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은행에서 이제 금리가 거의 5% 정도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상담을 했더니 좀 우대 금리로 해서 뭐 4% 후반까지도 금리가 가능하다 하더라고요.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대출 상담도 받았고 그 부족한 이제 1억에 대해서 이제 신용대출을 이제 받게 되셨다고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제 지인분을 상담해주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많은 분들이 이제 우리가 부동산 공부를 하는 것에 대해서 이건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하는 공부야라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투자를 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그냥 내 집 하나를 보유를 하는 동안에도 이런 일들이 계속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것에 대해서 한 번도 겪어보지 않았고 전혀 모르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이 닥치게 되면 정말 당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도 너무 당황하니까 계속 저한테 이제 연락이 오셔가지고 계속 이제 저한테 이제 도움을 요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보면서 정말 느꼈던 게 이 부동산이라는 것에는 투자를 하지 않는 그런 분들도 부동산에 평소에 관심을 많이 가져야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제 지인이기 때문에 제가 하나하나 이게 설명을 드렸지만 저희 소치님들 중에도 이게 혼자 이렇게 이걸 해 나가는데 힘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제 영상을 통해서 정말 하나하나 이런 일상에서 우리가 닥칠 수 있는 부동산 관련 이런 문제들도 제가 아는 것이 있다면 하나씩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들이 우리 소치님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